네, KTV 변하는 기다림. 저출생이 지금 국가적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북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낮고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정주하고 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동안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런 데 중점을 두었지만은 그동안에 타 지자체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어서 많은 효과를 그나마 좀 보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저출산 기획부의 정책 또 저희 전북만의 특별한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전북의 청년들이 이번 대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서 출산율이 반전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연합뉴스 TV 홍기자님. 네, 지금 발표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이려면 아무래도 지속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재정 확보도 계속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속성은 어떻게 정부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대책에 관해서 이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좀 내용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71개 사업 중에 예산 사업이 55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55개 사업 중에 46개 사업은 이미 25년 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했고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 등 절차 이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 부분도 25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성은 한번 저희가 대책이 마련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제도가 도입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업으로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우리 전북중앙의 박정민 의원님. 지금 이 사업들을 보면요, 지원 사업들이 열거가 돼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다 순도비 사업인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목표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예산을 1,089억을 투입을 하면 청년에서 뭐 일자리가 나오고 또 저출생은 몇 프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표 설정을 좀 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목표 설정이라는 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어떤 특정한 목표에 관해서 목표 설정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점이 저희 고민입니다. 그래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089억 중에는 국비가 133억, 도비가 지금 389억, 시군비가 539억, 뭐 기타 28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은 도비와 시군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달주택 여기 보면 설명이 있는데요. 시군대상 공모라고 했는데 이 다달주택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다달주택은 저희가 지금 5개 지역에 100호씩 500호를 지을 생각이고요. 그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공모를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나 그리고 과장님 하시니까 그 부분 관리할게요. 시군에 저희가 이 자료를 좀
반할주택이 이제 사실 이번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반할주택에 관련해서만 별도로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5개 단지에 5개 시군에서 100세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범단지 1개 단지를 먼저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예상 사업비는 저희가 단지별로 약 32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도비 80억 원, 시군비 80억 원, 전국개발공사 160억 원, 이렇게 320억 원 정도로 표현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원임대를 전액 감면하고 10년 임대 후에는 분양 전환하는 것으로 그리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YTN 김민성 기자님. 네, 일단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출산율도 문제인데요. 타 방역단체에 비해서 좀 기초단체별 쏠림이 좀 굉장히 심한 것들이 좀 보여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제 같은 지자체들이 대규모로 좀 이렇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컨대 저희 지역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김제랑 출산율이 0.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역시 0.6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50만 이상의 지방 대도시들이 대부분 0.8 내지 0.9에 가까운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에 전주는 작년 기준이긴 한데 0.6명대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지자체별로 각자 도생식으로 저출산 대응을 하는 지금 이 상황을 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된 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저희가 많은 여러 소위를 했고, 그 중에서도 시군의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시군들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그중에 12개 시군에서 총 23개의 사업을 제안했고, 그중에 여러 사업들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군별로 가장 차이 나는 것은 결국 출생보조금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제가 저출생 그 인구기획부하고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시도지사들 모여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현금성 지원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에 관해서 지자체별로 별도의 무슨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이면서 조금 단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현금성 기준 이외에 아까 이제 현금성 기준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인구 기획도 나라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또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전북만의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오늘 이번 대책에 좀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UCC 최종근 기자님 하시고 MBC 허기단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좀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자면 지금 당장 출생 보조금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당장 지금 저기 경북권이나 이런 데만 봐서 아이를 낳은 후에 일종의 그동안 키우는 금액 보조가 엄청나거든요. 예컨대 방학이나 이런 데 승마도 배울 수 있고 골프도 무료로 시군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당장 지금 전주나 이런 대도시권의 저희 지역의 중심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잡은 물고기도 도망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조차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일성 있는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 제도가 특히 시군별로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 시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저출생과 관련된 또 양육과 관련된 여러 대책들을 특성화된 대책들을 내놓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시장 군수님들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통일하기는 참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나치게 평균에 비해서 처지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부모 부담 제로라는 교육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대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교육청이 손잡고 교육청은 유치원, 저희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부모들의 부담을 지금 제로로 만드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정책들은 우리 도에서 주구를 하면 이 도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통일을 하고, 또 오늘 저희가 발표한 것들은 대부분 모든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시군에서 특성을 반영해서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MBC 황영 기자님 해주시죠. 혼인 건수가 5, 6년새 2,000건 이상이 줄었는데, 지금 관할주택 같은 경우는 500호 걸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년 새에 500호가 늘어난다는 거인 거잖아요. 이게 충분히 탈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진행되고,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인구 감소 관심시군 대상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북 지역에서의 도시 지역을 제외하는 건지,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 청년들이 모여 있는 곳은 도시 지역인데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것들. 도시 지역에 사시는 청년들은 충분히 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도 전체에서 보면 그래도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낮은 수준을 좀 끌어올려서 균형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좀 우선되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반값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500호가 좀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재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거를 더 크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1년에 한 1,000호씩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 있고, 특히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에 저희가 지금 약 2,000억 원 가까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런 재정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동안 7월달 이후로 TF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계 각종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면 그 점에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그룹 간사께서 하시고 조범기 기자님 이어가겠습니다. 반값주택에 이어서 그 양육은 행복하게 부분에 남성 유달 장려금 제도가 준비되는데요. 중소기업 남성 유달자에게 월 30만 원 최대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건데, 인원을 보니까 40명이거든요. 좀 수가 좀 적어 보이는데, 이 인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해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제도의 실효성을 하나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년의 도외 유출이 심각하고 학교 출산율이 경기도 다음으로 지금 전국이 낮은데, 인선 탈비 출범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에서야 이런 종합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해서도 저희가 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재원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범 먼저 한번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반응이 좋으면은 더 확대하고 이렇게 나가는 절차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도입부에서는
이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관해서 사실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먼저 도입해보고 효과가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가지고도 일양육 정책을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인구 가족과도 서로 새로 신설을 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의 전담과도 신설을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여러 다 부서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이 코디네이트하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TF를 중심으로 여러 부서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모여서 종합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기존에 있는 정책을 좀 심화시키고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을 또 도입도 하고 이런 점에 오늘 정책 발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SK 브로드밴드 박원 기자님 하시죠. 네, 이제 제가 질문 드리면 아마 갈무리 되는 질문들일 것 같은데 지금 정말 10년 넘게 국가예산 각 지자체에서 엄청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출생 문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전국형 어떤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그 실효성을 특히 이제 우리 출생과 관련된 가임기 부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체감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부분들이 일단 해놓고 거기에서 효과가 나오면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마음이신지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추세 발전시키는 것이 어느 한 지자체의 힘으로 지금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고 전체적인 그렇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위한 앞으로 3년 후의 목표가 우리 인구기획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후의 목표가 1.0이에요. 2030년까지 1.0을 만드는 것이 목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정책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전국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의 제약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면 반환주택에 관해 전국적으로 인천 월 1,000원 임대주택 하죠. 1일 1,000원 임대주택. 그 다음에 전남에서 10,000원 임대주택 이런 거 합니다. 그런 것들이 상징성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에 비슷한 준하는 그런 임대주택에 관한 적어도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거 지원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청년 함성 패키지 같은 거는 이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저희가 패키지 정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 인원도 저희가 지금 갈수록 해마다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해서 청년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저는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이라도 청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런 혜택을 내가 받게 되니까 참 괜찮다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러나 그런 점들이 좀 더 사회적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추세 반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양해 보여주신다면 우리 CBS 송승 기자님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사님 좀 설명하신 후에 여기 실장님하고 중국 과장님이 추가 답변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스드메 200만 원 지원 사업의 질문을 좀 떼어서 여쭈고 싶은데요.
지방정부에서 200만 원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업체들한테 들어가면 업체들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51% 이상 중위소득의 청년 부부들은 사실은 그러면 이제 더욱 부담을 갖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간 업체들이 걱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거라는 부작용. 가격을 올릴 거다. 지자체가 지원을 해주면 네. 그 소식을 듣고 200만 원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스탠드 업체들. 예, 그건 뭐 글쎄요. 그거는 만약에 우리 이 1년에 결혼하는 쌍 전체 중에 저희가 1년에 예를 들면 약 300쌍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고 그분들이 이제 민간 기업에서 쓰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저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 결혼하시는 분이 우리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은 그거는 그것이 뭐 오픈되거나 이럴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장에 줄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뭐 내놓고 뭐 이렇게 당신은 우리가 지원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에게 조용히 200만 원 드리는 거니까. 네. 자, 그럼 지사님께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표정을 하시고 나서 우리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마사님하고. 네, 제가 이 표를 좀 봤는데 이 표가 나름 굉장히 저희 정책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잘 표현이 돼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 표를 참고를 잘 해주시고 이 표 중에 관심 있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과 연계해서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저출산 문제를 이 솔선에서 해결하고자 굉장히 예를